대표용 3번 무리수 2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3x니까 반드시 여기에 이놈의 역수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1 플러스 3x에 여기는 3x분의 1승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 6x분의 1승이었으니까 이거 전부 다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안쪽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연상수 2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2의 2분의 1승, 즉 누구랑 똑같다? 네, 루트 2랑 똑같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가끔 어떤 학생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꼭 얘만 얘에 맞춰주나요? 얘를 얘에 맞춰주면 안 되나요? 그럼 맞춰줘 볼까요? 그러면 1 플러스 얘가 뭐가 돼요? 2 곱하기 그죠?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야 됩니까? 이놈이 2분의 1 곱하기 6x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6x분의 1승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오는 이 플러스 이후에 오는 놈의 역수가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6x가 통일됐다. 요놈이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때는 2분의 1까지 합친 역수가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6x분의 2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또다시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얘도 바꿔야 되고 결국 이놈이 바뀌면서 얘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요 지수 부분을 바꿔버리는 것이 한 군데만 바꿔서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극한값들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함수 요놈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fx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쓸 수 있어? x-1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결국 요거 조금 이따 쓰도록 하자. 결국 이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고요. x는 t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놈을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버리면 ft라는 놈이 결과적으로는 t분의 t 플러스 1에 몇 승이 되는 거야? t 플러스 1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정리하면 1 플러스 t분의 1에 t 플러스 1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2냐라고 물었는데 결국 x가 무한대로 가면 t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놈의 극한이 이꼴 2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놈은 가만 들여다봤더니 요게 결국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요놈은 1 플러스 t분의 1의 t승과 1 플러스 t분의 1의 곱이거든요. 이 t 플러스 1승이니까.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요놈은 2가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요놈은 t분의 1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간단하게 그냥 1 됩니다. 따라서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 두 개 곱한 것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한 2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봅시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와 f의 x 플러스 1의 극한은 2의 제곱이 되느냐라는 걸 물었는데요. 얘는 f의 x 플러스 1이라는 게 뭐가 될까요? 결국 여기다 t 플러스 1 넣은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t 플러스 1 플러스 1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거든요.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에 t 플러스 1승 곱하기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면 t 플러스 1도 무한대로 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놈의 역수가 나왔으니까 요 부분이 자연상수 2가 됩니다. 게다가 t가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되겠죠? 그래 요 부분이 1 됩니다. 따라서 얘도 극한이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요 놈도 2로 수렴하고 요 놈도 2로 수렴하니까 둘을 곱한 놈은 2제곱으로 수렴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는 거죠. 됐지? 그럼 이제 디귿만 보면 됩니다. 디귿은 뭐냐 하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kx 그랬는데 결국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f의 kt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kt분의 1에 kt 플러스 몇 승이 되는 거야? kt 플러스 1승. 요 놈의 극한을 봐라 라는 얘기가 되고요. 얘는 또 쓰면 요 플러스 1승을 그냥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1 플러스 kt분의 1, 요게 1승. 요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k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 kt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인데 요 놈과 요 놈이 딱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요 놈은 뭐가 나오는 거야? 자연상수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요 놈은 k가 2보다 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놈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돼서 요 부분은 그냥 1 됩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의 k승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k가 2보다 크다라면 이거 뭐 2와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대표형 4번 2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놈은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2의 2x승 빼기 1을 x로 나눈 놈과 플러스 10으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x가 0으로 할 때 이 플러스 10은 상수니까 결과적으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2의 2x승 빼기 1, 그 다음에 극한과 관련 없이 그냥 10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얘하고 요 밑에 부분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를 2x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극한이, 요 부분의 극한이 얼마가 돼? 요거 1 되는 거 이미 우리 외웠다고 선생님 믿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10 해서 결과는 1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이거 외웠죠? 그죠?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a의 x승 빼기 1은 이꼴 자연로그 a입니다. 지금 그 a가 자연상수 2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 1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뭐 1번, 2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3번 다 쉽게 풀 수가 있네요. 4번도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4번, 5번, 6번만 풀어볼까요? 자, 4번은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결과적으로 얘는 2의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고 x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그지? x가 0으로 갈 적에.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x승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없는 마이너스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 또 한 번 곱해서 요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그냥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1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분자 분모를 모두 다 누구로? x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2의 x 빼기 1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2의 3x 빼기 1 나누기 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건데 이 경우는 그냥 요 부분이 1 된다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얘는 3 곱해주고 3 곱해주니까 얘는 3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답은 3분의 1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놈은요. 이거는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2의 2x승 빼기 1과 그 다음에 x 빼기 1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x가 0으로 가는데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2x 해주시면 앞쪽에 그냥 2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은 2로 수렴하게 되고요. 자, 이 놈은 x가 0으로 가면 그냥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놈이니까 전체, 요게 2로 수렴 안 된다. 큰일 날 뻔했다. 요 놈 얼마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답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니까 중요한 건 겁먹지 않는 거예요. 겁만 먹지 않으면 다 풀어제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9번 양수 A가 얘를 만족할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 사실은 위에서 봤던 패턴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지만 이 패턴이 달라도요. 결국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은 x분의 a의 x승 빼기 1 언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놈이 이꼴 얼마? 자연 로그 a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 꼴로 몰아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몰아가기를 어떻게 하느냐? x분의 자 a 플러스 12의 x승에서 빼기 1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시면 원래 거랑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놈은 결과적으로 x분의 a 플러스 12의 x승 빼기 1과 그 다음 이놈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분의 a의 x승 빼기 1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맨 앞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가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놈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앞에 놈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요 놈은 자연 로그 a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 놈은 당연히 자연 로그 a가 되는 거니까 이 극한의 결과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놈은 예분의 예, 즉 a분의 a 플러스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놈이 로그, 자연 로그 3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1 플러스 a분의 12가 3과 같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놈이 2 돼야 되겠네. 결과적으로 a는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요 패턴을 이용해야 되니까 요 형태로 몰아가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 한 번, 플러스 1 한 번이라는 요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240번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연 로그의 세제곱근 루트 x로 정의되어 있네요. 자,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f 안에 g 있다? 이놈의 결과는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나올 거고요. 이 gx라는 놈을 다시 쓰면 얘는 x의 3분의 1승이잖아. 그래서 3분의 1의 로그 뭐가 됩니까? 자연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는 3분의 1의 자연 로그 x니까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요놈이 3y가 되는 거고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3y승은 이꼴 x가 되는 거니까 결국 x와 y를 바꿔주면 gx라는 놈은 2의 3y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x는 2의 3x승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 극한이래 봤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올 때 2의 3x승 빼기 1분의 누가 되는 거야? 그냥 x가 되는 건데 요 분자에 있는 x를 분모로 내려보내면 요놈이 분모의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나왔습니다. 여기 누구와 3x와 여기 3x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3배 해주시고 여기도 3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놈은 1이니까 이 결과는 그냥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241번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다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봅시다. fx가 x제곱이면 요놈은 2의 x제곱 빼기 1을 누구로 나눈 거야? x로 나눈 거고요. x가 0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요놈도 제곱으로 맞춰주셔야 되고 원래 없던 x를 분모에 곱해줬으니까 요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가 붙게 되면 이거 전부 다의 극한에서 자, 요 놈은 1이 되는 거고 뒤에 곱해진 놈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수렴하니까 이 둘을 곱한 전체 수렴값은 이 둘을 곱한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은 fx분의 2x승 빼기 1이 이꼴 1이면 얘는 로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fx에 2의 x승 빼기 1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x분의 얼마? 2의 x승 빼기 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fx분의 x로 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전부 다의 극한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있는 이놈이 1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얘가 수렴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이 둘의 수렴값을 곱한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건데 이미 얘가 전체가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지 않는데 수렴한다. 이런 경우는 얘가 1로 수렴하는데 얘가 발산하는 경우에 그 수렴값이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놈도 1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 하면 요 놈을 알아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얘가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똑같이 가면 됩니다. x분의 3의 x승 빼기 1 곱하기 fx분의 x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 앞에 놈은 자연 로그 3이 되는 거 요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얘는 이미 우리가 1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연 로그 3 곱하기 1에서 정답은 자연 로그 3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 다음 디귿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 놈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요렇게 바꿔야 되겠죠. fx 이거 분의 2의 fx승 빼기 1이고 자 없는 fx를 써줬으니까 요렇게 써주고 원래 있던 x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가면 보시다시피 요놈과 요놈의 형태가 똑같고 둘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놈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fx가 0으로 가는 것만 알지 이 x분의 fx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뭐 절대값 x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x가 0으로 갈 때 fx가 0 되는 건 맞지만 x가 0으로 갈 때 요 부분 즉 x분의 절대값 x가 그 수렴값이 존재하느냐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면 x가 양수 쪽에서 0으로 다가오게 되면 얘는 x분의 x니까 1이 되지만 x가 음수 쪽에서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오게 되면 요 위에 있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기 때문에 요놈은 마이너스 1이 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놈의 극한도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반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라는 건데 선생님이 그 학생들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반례를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반례를 빨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반례를 통해서 얘가 맞냐 틀리냐를 보이는 게 그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데 뭐 굳이 또 따지자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남들보다 더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얘가 항상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러한 함수가 뭐가 있을까 fx가 그러다 보면 반례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례를 통해서 보이는 것도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반례를 찾는다는 것. 그렇게 알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반례들도 항상 뭐가 될까? fx가 뭐가 되면 얘가 참이 되가 혹은 거짓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알겠죠?